자, 14흘에 전 과연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해양경찰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해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허둥된 죄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벌어진 바로 그곳 진도 팽목항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네, 저는 지금 진도 앞바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14흘째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제 상황 보면 네, 인양된 시신 굉장히 속도가 뚝 떨어졌는데 오늘 상황 어떻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멈췄다가 하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네, 희생자가 또 한 명 발생을 했습니다. 단안고 남학생으로 보이는 이 시신이 한 구 인양이 됐습니다. 2시 10분경 선체 4층 객실에서 발견이 돼서 조금 전에 이곳 제 뒤로 보이는 저 뒤쪽에 있는 시신 확인소로 이제 안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지만 최근에 구조 작업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제죠. 2명이 시신이 인양이 됐고요. 어제 한 구, 또 오늘 한 구, 그러니까 최근 사흘 동안 단 4구의 시신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구조 작업이 속도를 덜 내고 있는데 게다가 내일부터는 이 조류 조수간만의 차이가 조류가 빨라지는 사리가 시작이 됩니다. 한 4나흘 동안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소보다 조류의 이 속도가 한 40%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속도를 내서 많은 실종자를 찾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색 작업이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속도가 더디다 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종자 가족들께서는요 소형 폭약이나 아니면 배 자체를 인양하는 것 여기에 다 난색을 표시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금 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모두 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격실 내 진입이 어렵다가 보니까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단기로 자르는 방법이나 또는 소형 폭약을 터뜨려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들이 거론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시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실종자 가족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잠수부 92명이 계속해서 이 간조대에 맞춰서 지금 정조대에 맞춰서 배 안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류가 빠르고 날씨가 안 좋아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3, 4층 객실에 이어서 오늘은 5층 정도로 이 수색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이 실종자 가족들이 2학년 8반 학생들이 주로 4층에 있는 중앙 객실 가운데에 많이 투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찾아봐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5층 수색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4층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양 얘기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워낙 가족들의 이 거부가 완강해서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국 수사의 파트너인 해경도 수사하겠다는 건데 해경으로서는 설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해양경찰청에서 최초로 세월호에 접근한 그 정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팽목항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미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해경 경위가 오늘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요. 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좀 더 빠르게 이 선체에 진입해서 많은 그 실종자들, 많은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워낙 배 크기의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근처에 다가갔을 경우에 배가 빨려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면 선원들은 먼저 구하고 7명, 8명 선원들은 먼저 구하고 선장까지 포함해서요. 왜 승객들, 학생들은 구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이 선원들이 옷을 대부분 사복을 입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선원인지 승객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준 사람들이 선원이었다고 하는데
준비된 화면을 자세히 한번 보면 거기에 분명히 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같은 모습이 몇 명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이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최초의 구조 장면 저희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잠시 후에 정말 하나씩 엄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팽목항, 날씨도 굳어지고, 구조나 인양의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항구에 나와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 그러는데,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랄까, 그런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그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한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네. 그 어떤 실종자 가족을 갖다가 네. 옆에 있는 경찰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네. 부모의 심정을 옆에서 경찰이 지켜보다 이제 마치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혀 앞모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네. 어느 여성 경찰이라고 하면 저희가 들었거든요. 저 바다를 바라보시는 제 아버님 같은데 아버님의 모습, 그 생각 어떨지 뒷모습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연결해서요. 과연 오늘 있었던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 박준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네,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은 2시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두 상자 분량의 압수품을 확보했는데요. 압수품에는 사고 당일 근무 일지와 신고자와의 통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사고를 처음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등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수사의 한 축을 맡았던 목포 해경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해경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13일이 지난 오늘 사고 초기 구조 작업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데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자 동영상을 통해 이를 적극 해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개한 영상에서도 해경이 적극적으로 선체 내부에 들어가 구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해경과 영상 공개를 논의하거나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하느라 늦었다며 수사본부를 거론하자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는 데다 증거물을 공개한 것은 옳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최초 침몰 신고를 접수한 전남소방본부 상황실과 안전설비 점검업체 2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렇게 목포 해양경찰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네. 이것은 수사의 주체가 되는 목포 네. 해경에 대해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같이 수사하다가 오늘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건데요. 예. 그만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모든 의혹들을 네. 낱낱이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점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고 초기에 신고 접수를 했을 때 네. 그 당시가 정말 중요한 몇 분의 시간인데 네. 위도와 경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초로 신고한 학생들에게 물어봤다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공분을 샀었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오늘 공개된 그 최초 이제 그 사고 당시에 이제 구조 영상을 보면 네. 선체 내에서 수색 작업, 구조 활동을 펼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 전화를 받았을 때 과연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두 번째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 때 왜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두 가지가 수사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 정리했습니다.